자, 이번 시간은 2014학년도 3월 고3 B형입니다. 자, 그래서 1번, 3번부터 먼저 보시면요. 토의의 일부라고 했죠? 자, 그래서 토론과 토의는 좀 다릅니다. 토론은 찬반 양론에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말학이라면 토의라는 것은 협력적인 말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서로 논의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자가 앞에 부분에서 지금 빨간색 부분 주제를 밝히고 있죠. 자, 주제는 인터넷 댓글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랬으니까 자, 결국 개선이란 말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인터넷 댓글 문화 여기 어떤 문제점 개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밑에 지금 참여자를 소개했고요.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자, 지금 인터넷 그 댓글 문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해서 김 교수한테 먼저 지금 질문을 던졌는데, 자, 김 교수는 지금 현재 그 예전에는 그 TV나 그 다음에 신문이 일방향적으로 여론 형성을 지금 주도를 했대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여론 형성을 누가 이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랬으니까 다시 뒤바뀌었다는 얘기야 지금 상황이. 자, 여기에서 가장 기여한 것이 바로 댓글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 형성에서 결국 인터넷 매체의 무엇이 댓글 형성, 이것이 이 댓글이 결국 여론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아랫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인신 공격부터 해가지고 비방, 욕설 등 이 악성 댓글 이것이 결국 전체적인 이슈의 본질을 흐리고 진지한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자, 문제점을 지적했네. 자, 박 대표는 자, 여기 조사 자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용자의 한 0.12%, 이 사람들이 전체 댓글의 30% 이상을 작성하고 자, 지금 우리가 한 10개 정도의 댓글이 달리면 그중에 한 0.12%니까 한 명 내지 두 명이 전체적인 내용을 단다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기사를 읽은 사람 중에서 2.5%만이 댓글을 단다니까 자, 100명이면 그중에서 몇 명? 자, 2명에서 3명 정도가 댓글을 다는 거니까 결국 전체 인원이 그냥 어떻게 눈팅만 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을 안 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서 전체 여론의 향방을 읽어낸다는 것은 예, 그래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소장의 입장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물론 충분한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 다른 원인은 바로 뭐냐. 이 댓글의 구조적 측면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간과 지나칠 수 없다 이런 뜻인데 자, 사회자가 이제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우리가 이 댓글을 달 때 글자 수의 제한이 있죠. 자, 이런 것이 바로 뭐야? 여기서 얘기하는 구조적 측면에서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일단 댓글을 달 때 우리가 너무 단편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자, 좋아요 아니면 나빠요 이 정도의 어떤 단편적인 반응밖에 유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고요. 자, 조회수를 또 겨냥해 가지고 자, 자극적인 뉴스나 게시물을 상단에 노출하는 이 관행도 악성 댓글을 양산하는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자, 결국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것들은 뭐가 되는 거야? 자극적 뉴스나 그 다음에 게시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겠네. 자, 다시 사회자가 이번에는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의견을 묻습니다. 자, 박 대표는 전체 중에서 자, 지나친 글자 수 제한을 지향하고, 그러니까 글자 수 아까 이게 어떻게 구조적인 문제점이었잖아. 어떤 내용 같은 경우 많이 못 달다 보니까 지향의 뜻은 뭐예요? 어떤 것을 하지 않다 이런 뜻이니까 이것을 부정한다는 뜻이야 결국. 그러니까 글자 수를 제한하지 말고 이런 얘기야. 추천과 비추천 기능을 강화해서 지금 이용자 간의 상호 견제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랍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글자 수를 좀 제한하지 말라. 두 번째 지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추천, 비추천 이런 걸 통해 상호 견제적 기능을 활성화시켜라.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댓글을 달 때 이제 조심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김 교수입니다. 자, 김 교수 입장에서는 그 선의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정부가 이때 규제를 할 때 규제보다는 사회적인 협의체, 자, 이것을 구성을 해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어떤 법적인 규제보다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한 규제, 이걸 여기 강조하고 있네요. 자, 이 소장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적극 규제는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자, 그것보다 뭐가 있대요? 자, 표현의 자유라는 바로 헌법적 가치와 그 다음에 대립될 소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자, 헌법에는 지금 뭐가 있어? 표현의 자유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제한을 하게 된다면,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 그렇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자, 오른쪽 부분에서 자, 문제 보고 갑니다. 자, 문제 보시면 자, 먼저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적절치 않은 거니까 자, 실제 사례를 그랬는데 여기 예시 김 교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예를 든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이것이 이렇게 재편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자, 그리고 자신의 의견 자체에 대해서 어떤 다른 부분에서 여기서 지금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들고 있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2번에 보시면 위 토의에 참가한 청중의 한 질문에 대한 내용 질문으로서 적절한 걸.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에 부분에 토의를 들었어. 이 청중이 추가적인 어떤 질문을 하고자 한대요. 자, 그 내용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이건데, 자, 아까 우리 김 교수가 어떤 지금 뭐라고 했냐,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가 규제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정부 규제하고 이것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질 않으니까, 자, 이 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서 그 중에 바로 이 사회적 협의체의 장점은 뭐가 있느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추가적 질문으로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답 3번. 자, 3번에 갑니다. 자, 인터넷 댓글의 일부 부분인데요. 자, 위 토의를 바탕으로 해서 할 때 이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걸 지금 찾으랍니다. 자, 기억 부분에선 동물 실험 불가피하다 이거고, 자, 추천이 한 28명이고 그 다음에 2명 정도의 비추천이 있네요. 자, 그래서 동물 실험 자체는 지금 찬성자들 모두 살인마다 이런 거니까, 자, 결국 기억에서는 지금 동물 실험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고, 불가피하다고 했으니까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자, 거기에 비해서 니은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이건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밑에, 자, 여기서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대요. 그래서 비윤리적 실험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을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얘도 어떤 입장? 반대 입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 자, 선택지 2번을 봅니다. 박 대표는 기업보다 디귿이 추천을 많이 받은 것에서 지금 동물 실험에 대해 반대론이 우세함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고 그랬는데, 자, 지금 기업보다는 지금 어디에서 디귿, 자, 추천을 많이 받긴 했어요. 지금 60명이나 되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아까 여기서 내용 중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이 박 대표 입장에서,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 그 구독자 중에서 이 중에서 제대로 댓글을 다는 사람은 어느 정도밖에 안 돼? 2.5%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대? 자, 댓글을 통해서 우리가 여론 형성의 향방을 읽어내는 것은 뭐가 있다? 분명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것만 가지고 지금 그 단순하게 여기는 추천 수 이것만 비교해 가지고서 여론 어떤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이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박 대표랑 여기 한정이 지금 따로 붙어 있습니다. 2번. 자, 4번, 5번에 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인데, 자, 이 캡사이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캡사이신 어떤 거래요? 자, 아랫부분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어떤 청양고추를 자기가 먹은 적이 있답니다. 근데 너무 매워가지고 급한 김에 지금 물을 찾았더니, 근데 매운맛이 가셨다 안 가셨다? 예, 더 매운맛이 더 강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다 캡사이신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게 뭐냐? 바로 여기 있네요. 자, 캡사이신은 원래 식물이 곰팡이나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천연 물질, 자기를 보호하는 자극성 있는 어떤 물질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캡사이신은 아주 매운맛을 내고, 자, 몸에 열이 나도록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매운맛과 그 다음에 열이 나게 하는 특징이 있답니다. 그런데 자, 물을 마셔도 왜 매운맛이 가시지 않을까요? 근데 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지금 우유하고 캡사이신이 서로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어깨동무를 하고 있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오른쪽 물과 캡사이신은 어때? 서로 지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야? 아, 지금 우유와 캡사이신은 서로 어떤 관계? 아, 친한 관계. 자, 물과 그 다음에 캡사이신은 서로 상극 관계. 자, 이걸 지금 보여주는 비유적인 어떤 그림이 되겠네요. 자, 왼쪽으로 자, 여기서 오른쪽 그림은 자, 물과 캡사이신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자, 비유적으로 그린 건데 자, 두 그림처럼 극성 물질인 물과 그 다음에 무극성 물질인 이 캡사이신은 서로 멀리한대요. 자, 극성 물질이 나와 있고 무극성 물질이 나와 있어요. 자,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의 이 두 개의 어떤 저기가 붙어가지고 요소가 지금 물질이 결합을 하는 형태죠. 수소와 어떤 산소의 형태로 이렇게 결합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극성 결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물 자체, 여기 이거는 캡사이신 자체는 무극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상황이었고요. 자, 그 다음 왼쪽 그림 부분에 보시면 자, 우유와 캡사이신이 같은데 자, 여기 둘은 뭐야? 둘 다 우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캡사이신도 둘 다 무극성이래요. 자, 그래서 밑에 수업 시간에 어떤 사례를 지금 예를 들었네요. 자, 바로 뭐냐? 자, 무극성 물질이란 분자 내에서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서 분자가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는 물질. 자, 그래서 어떤 전하, 저기 정기적인 성질을 지금 띠지 않는 것. 자, 이렇게 지금 봤네요. 자, 그런데 이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에 잘 녹는 성질이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어떤 거? 자, 화살표 내려왔죠? 자, 결국 이 캡사이신은 당연하게 우유에서 잘 녹을 겁니다. 자, 결국 어떻게?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이 뭐를 매운맛, 이 혀 안에 어떤 그 캡사이신의 어떤 요소를 제거를 해주니까 그걸 녹여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맛을 덜해준다 이거니까 감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맨 마지막 부분에 다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네요. 캡사이신은 매운맛을 내는 무극성 물질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매운맛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뭘 마셔라? 예, 우유를 마셔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4번에 가볼까요? 다음 발표 계획 중에 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전체적인 개요표네요. 자, 도입부터 해갖고 전개 정리까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캡사이신의 어떤 활용 사례, 얘를 어디다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없었죠? 예, 답 여기 디귿입니다. 자, 5번에 가볼까요? 자, 위 발표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려고 했는데 자, 아까 그림을 통해서 비유적인 어떤 표현을 보여주긴 하는데요. 이걸 통해 발표자의 어떤 심리를 드러냈다고 했는데 이 작품은 어떤 자신의 정서나 심리를 드러내는 이런 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캡사이신이 무엇이고 자, 이때 왜 매운맛은 자, 어떻게 물보다는 우유를 마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니까 심리를 전달하는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다음 권위문 작성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중에 이제 글쓰기 전략을 중에서 실제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예전에 지금 이 작문 파트에서 좀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입니다. 자, 처음 부분에는 뭐를 하래요? 자, 인사말과 함께 그 다음에 권위자를 명시해서 예상 독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내용.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제시하고 문제 경위 제시. 자, 그리고 여기 문제점에 대한 거기에 대한 또 요구사항.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측면.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끝부분에는 뭘 집어넣으래요? 자, 내용 요약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자, 마무리 인사 정도로 끝내랍니다. 자, 아래 있는 내용에서는 지금 구청장님한테 뭐 하자는 얘기야? 예, 보행자 안내 표지판을 지금 설치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왜? 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저희 동네에 전통문화 그 체험관과 그 다음에 자연사 박물관 자, 이것이 함께 지금 문을 열었는데 자, 찾아오는 이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나 봐요. 왜? 이곳의 길치들. 자, 여기 지금 어디가 어딘지 되게 좀 복잡한가 봐. 자,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 길이 갈라지는 곳에다가 길목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보행자 안내 표지판을 지금 거기다가 설치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떤 좋은 예산을 갖춰놓고도 길 안내가 부족해요. 왜? 지금 위에 거 지금 전통 문화체험관이나 그다음에 자연사 박물관을 만드느냐고 예산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자, 그래 놓고 나서도 결국
관광객들한테 나쁜 인상을 준대요. 왜? 찾아가지 못한다면 거기까지 왔는데 중간에서 골목을 헤매면 그 나쁜 인상을 주겠죠. 자, 그래서 자, 저희 동네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더 편안하고 즐겁게 관광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 표지판을 다시 설치해달라는 당부가 다시 한번 반복을 했네요. 자,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는 걸 찾는 건가요? 자, 지금 문제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이라고 있으니까 자, 이것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여기는 뭐 다양한 측면에서 예를 들어 이때 다양한 측면이라는 것은 이 아까 부분에서는 누구 입장에서 이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만약 지금 이걸 주관하고 있는 구청이나 또는 여기 있는 동네 사람들 이런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지금 여기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된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걸 다양한 측면이란 말 자체가 좀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8번 갑니다. 자, 이번에는 가족 친화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주제로 지금 논설문을 지금 쓰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앞에 부분에서 자료를 수집했고 뒷부분에서 개요를 작성해놨네요. 자, 가를 먼저 보고 갑니다. 자,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최근 그 사회적 환경 조성에 따라 친화적 그럼으로써 여기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가족 친화 지수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해놨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가족 친화 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 숫자로 나타낸 지표. 이게 바로 가족 친화 지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여기는 지금 뭐가 들어가요? 자, 여러 가지 있지만 도입, 그 다음에 활용 이런 내용들이 요소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 보면 이 가족 친화 지수가 어떻게 됐대? 자, 2019년도에는 49.2, 51.6, 57.8, 58.9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마다 조금씩 증가를 한 건 보여지네요.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제도의 도입 및 활용이 아직도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자, 왜 100점 만점이겠죠? 그래도 58.9면 반 정도가 이제 간신히 넘은 거니까 이 가족 친화 지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의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자, 가족 친화 지수 등급별 비율을 봤더니 자, 매우 우수하고 제가 빨간색으로 묶어놨는데요. 이 매우 우수, 양호 부분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37, 2, 0.1이니까 한 지금 40%가 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 뭐 여기 보통하고 미흡까지 따진다면 아래 지금 아주 월등히 좋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자, 그다음 이번에 보시면 가족 친화 지수 영역별 현황 중에서 자, 가장 지수가 높은 거는 바로 뭐예요? 예, 자녀 출산 양육이나 그다음에 교육 제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가족 친화 지수가 높은데 또 하나 탄력적 근무 제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금 지수가 높은 편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가족 친화 문화 조성이나 이런 것도 조금 보이긴 하지만 예, 전반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여기 보입니다 지금. 이거 200점 만점으로 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100점도 채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반 이상 넘는 것들이. 자, 다문단에 가시면 전문가 인터뷰입니다. 자, 가장 큰 이 비용 부담 문제 때문에 자, 가족 친화 제도의 도입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라색 부분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것을 누가? 예, 바로 이 정부 차원에서 자, 이것을 지금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오른쪽입니다. 자, 이 부분에 가족 친화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자, 서론본론 결론에 따라서 자, 도입 및 활용 추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을 전개하고 있네요. 자, 7번 부분에 보기 1을 활용해서 자, 보기 2를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그랬죠? 자, 나투하고 그 다음에 다를 본다고 그러는데 자, 나투는 영역별 어떤 현황 부분 나온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 부분에서는 뭐야? 그 교수의 그 인터뷰 내용이죠. 비용 부담 부분인데 자, 이걸 통해 리얼에서 자, 리얼은 또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제도적인 어떤 활용 방안 부분이네요. 그 측면의 어떤 문제점이 뭐냐 이걸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리얼의 가족 친화의 활용 정도가 낮은 이유가 근로자들이 제도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전혀 언급된 게 없었죠. 자, 이것보단 뭐를 지금 여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비용 부담적인 부분에 때문에 이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지원을 못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나토에 본다면 우리 어떤 부분을 더 지원해야 되겠어요? 예, 여기 이제 근로자 지원 제도 부분이랑 그다음에 부양가족 지원 제도 이쪽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여기선 지금 근로자 제도의 존재가 인지하지 못한 것보다는 제도 자체 지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8번에 가볼까요? 고객의 본론 일부를 조건에 따라 다시 썼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여기는 2, 3 다 가의 내용을 쓰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정책과 거기 제도 도입의 측면적인 부분이었었죠. 자, 거기 해결 방안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근거. 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가족 친화 제도의 도입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자, 이 세제 혜택을 하는 것은 충분히 정책, 정부적 차원 될 수 있겠죠. 자, 또한 비용 부담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아까 이 원인을 지금 앞에서 들었었어요. 분명히 맨 마지막 다 부분에서 자, 이것이 뭐 때문에 자, 여기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여기도 전체적인 어떤 비용 부담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다가온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정책,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1번입니다. 자, 9번, 10번에 가겠습니다. 자, 배려와 관련된 글감을 찾아서 자기 성찰의 글을 썼어요. 자, 여기에서 장문에서 배려와 관련된 글감을 찾았고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의 내용인데 자, 빨간색 부분 바로 갑니다. 밑줄.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로 했어. 근데 나의 성찰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자, 학생 글인데요. 자,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개념의 정의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나는 지금껏 남을 잘 배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경험을 지금 떠올리고 있네요. 이걸 떠오르게 한데.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 은정이가 찾아와가지고는, 자, 여기서 미리 고쳐놨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오늘 주번을 대신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었길래, 자, 아르바이트 가야 하는데, 이것도 뭐뭐 하대가 아니라 돼. 어휘를 써야 되겠네요. 자, 지금 약속 시간이 늦었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은정이가 아침에 내가 내일 해야 될 특별고열 청소를 대신 해주겠답니다. 나도 좋겠죠? 자, 디귿 부분을 먼저 봐야 되겠네. 나는 속으로 잘 됐다 생각해서 은정이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런데 자, 문장 순서 바꿔놨습니다, 일부러. 왜? 그런데 날이 덥다 보니까 어떻게 짜증이 나기 시작했대요. 자, 그리고 리을 파트로 갑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작은 배려로 내일 내가 귀찮은 그 특별구역 청소를 자, 목적격 조사를 썼네요. 자, 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며 참기로 했대요. 자,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좀 했겠죠? 자, 내가 한 것은 진정한 배려가 아니었는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 미음. 내가 은정이를 도와준 것은 맞지만 진정으로 진심으로 지금 도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자, 거기에 따른 이유 들었으니까. 자, 이 문장에서 이 미음은 그럼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야, 생각이 든 거기에 따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국어 문제 바로 갑니다. 자, 작문일지와 학생이 글을 고려했을 때, 자,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선택한 방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아까 미리 정리 좀 해놓고 왔는데, 자, 배려의 뜻이 뭐냐 개념을 정리했고, 자, 그리고 은정이와의 어떤 경험을 떠올리고 있었죠? 예, 답은 A, B에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10번 가볼까요? 자, 윗글 고쳐쓰기 했는데, 자, 미음은 고쳤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냥 내비둬야 돼. 자, 그래서 왜? 이것이 없으면 글의 흐름에 어긋납니다. 오히려 없어지면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의 통일성과 연결, 내용적인 어떤 통일성을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그냥 두는 게 맞습니다. 자, 나머지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미리 고쳐놨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다급한 되를 이걸 쓰면 되겠네요. 자, 문법 단어로 넘어옵니다. 자, 국어 수업 게시판의 문답 내용인데요. 자,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짝지어놓은 걸 찾으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어제 동생이랑 밥을 먹는데 동생이 갑자기 젓가락을
시옷 받침을 쓰는데 왜 숟가락인 경우는 여기서 디귿 받침을 쓰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 동생이 좀 공부를 하는 친구네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안 궁금하잖아 지금. 자 그런데 자 자기는 답을 할 수가 없었대요. 자 그래서 이걸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자 선생님이 젓가락과 숟가락은 비슷한 합성어처럼 보이긴 하지만 좀 다르답니다. 자 젓가락의 경우는 뭐야? 예 여기는 저 한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젓가락 할 때 저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다 가락이라는 이 고유어가 지금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이때 합성어를 이룰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자 저 모음으로 끝났죠? 자 그다음에 뒷말이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변하면 까 까가 되죠? 자 이렇게 쌍기역으로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을까요? 자 그럴 때 이때 사이시옷을 붙여서 적게 된답니다. 자 이게 기억의 사례가 되겠고 자 이번에는 지금 뭘 들어가냐 자 이번 숟가락인데 숟가락은 수와 이게 결합한 게 아니라 자 여기 뭐가 결합했대요? 이게 아니라 예, 술, 그 다음에 플러스 가락이 결합한 거래요. 자, 먹는 술 말고요. 자, 가끔가다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저 지금 밥을 안 먹어요. 그럼 야, 한술 떠? 이럴 때 그 술입니다, 지금. 그 숟가락을 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얘네는 지금 받침이 리을 끝소리가 지금 리을이 왔고 자, 그 다음에 이때 뒤에 있는 다른 말과 어울려서 이것이 디귿으로 소리가 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라? 디귿으로 적어줘라. 그래서 이걸 술 가락보다는 숟가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찾으라는 문제네요. 자, 여기다 제가 따로 정리해놨는데, 자, 첫째는 처음서부터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된소리야. 소리가, 예사소리가 된소리 발음되는 게 아니라, 얘는 탈락. 그 다음, 미다지 할 땐 얘는 뭐가 일어났어요? 얘도 닫다. 얘도 원래 지금 용언의 어간에 닫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얘도 뭐라고 해야 돼? 예, 마찬가지 디귿이 원래 있던 녀석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4번에 보시면 나뭇잎 같은 경우인데, 자, 나뭇잎에서는 지금 여기서 발음을 할 때 어떻게 발음이 되는데, 얘는 지금 여기서 나, 그 다음에 립, 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니은이 첨가가 돼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여기서 된 소리가 날 수가 없으니까 얘도 해당이 안 되고. 자, 샛노랗다 같은 경우도 지금 새 플러스 노랗다인데 니은이 지금 된 소리가 날 리가 없습니다. 자, 맏며느리 할 때 얘도 맞이할 때 쓰는 맞이기 때문에 얘도 원래 말이 아니라 말며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얘는 원래 맏며느리 자체였으니까 얘도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 혼사길은 혼사 플러스 길이니까 자, 혼사라는 게 뭐야? 결혼을 올리는 일이나 이런 걸 혼사라고 하죠. 거기다 길, 얘가 지금 된소리로 바뀌네요, 지금. 그래서 이거 된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원래 설날이 들어있는 달. 그래서 이게 설달인데 여기다 이게 어떻게 섰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섰다 금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답은 여기 3번으로 보는 게 좀 맞겠네요. 12번에 가겠습니다. 자, 기억 및 이음의 문장을 고쳐 쓴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걸 좀 찾으라고 했는데 자, 이 내용들은 오른쪽하고 왼쪽을 비교해서 뭐가 바뀌었는지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왼쪽에는 지금 미리 예상 근데 이게 지금 미리가 빠져버렸네요. 왜? 자,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미리라는 단어가 한자로 쓸 때 미리 예자입니다. 자, 똑같은 단어가 중복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어제 친구와 의논했다고 할 때 그 일을이란 뭐가 들어갔어? 목적어가 추가가 됐네요. 이렇게 하나의 구를 이루어가지고 얘가 이제 어떻게 목적어 필수 성분이 지금 빠져있는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디귿은 지금 나는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을 보았다 했는데 자, 요번에는 요 눈이 시리도록이 꾸며주는 게 파란 하늘인지 아니면 내가 그 뒤에 있는 보았다를 꾸며주는 건지 이 두 가지인데요. 자, 여기다 눈이 시도록을 위치를 바꿔놨기 때문에 뭐 보았다라는 걸 꾸며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란 하늘이 눈이 시린 게 아니라 내가 오래도록 봐가지고 눈이 시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건데. 자, 그 다음에 리을 부분에서는 지금 읽히어진다. 여러분들 이번에 내신하면서 했던 부분이에요. 자, 지금 피동 전미사 시와 어디다라는 보조 용언이 같이 쓰였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이렇게 시 하나로 지금 바꿔놨으니까 이중 피동을 지금 하나의 피동으로 바꿔놨습니다. 올바른 피동으로. 자, 그 다음 밑에 지금 따님이 계십니다는 뭐야? 직접 높임이 아니라 간접 높임을 써야 되니까 있으십니다. 의시를 써야 되겠죠.
자, 2번 부분만 잘못됐네요. 자, 여기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 바로 어떤 거? 예, 바로 목적어 하나가 빠졌으니까 필수 성분이 빠진 것을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필수 성분이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13번 갑니다. 자, 여기 18항하고 보면 기역 디귿, 이것이 기역 디귿 그 다음에 비읍, 이걸 우리는 무슨 소리? 예, 지금 파열음 예사소리라고 하죠. 자, 파열음인 기역 디귿 비읍이, 자, 니은 미음을 만나면 이 녀석들이 어떻게 바뀐대? 예, 요 녀석들이, 자, 여기 있는 녀석들이 결국 니은 미음을 만나가지고 결국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뀐 거죠. 자, 기역은 이응으로, 니은은 디귿이 니은, 비읍이 미음의 형태, 이걸 우리는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미음, 이응 뒤에 연결되는 리을도 마찬가지 니은으로 발음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비음화가 되겠고요. 자, 20항에서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이 되는 거. 자, 리을 발음되는 걸 뭐라고 해? 예, 유음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걸 지금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선택지 2번에 보시면, 자, 금융할 때 이게 금융이 됐어요. 없었던 니은이 여기 첨가가 됐네요. 자, 그 다음 그 미용은 뭐야? 자, 아래에 있던 요 받침 녀석을 얘를 어디로 올렸을 뿐이야? 이렇게 위로 올렸을 뿐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연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니은 첨가하고 뭐만 일어났어요? 연음만 일어났지 비음화 유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만 볼까요? 자, 1번에 보시면 항로인데, 자, 이때 발음을 할 때 여기 있는 리을이, 자, 뭐로 바뀌어? 앞에 있는 지금 비음을 만나가지고 이 녀석이 똑같이 어떻게 리을이 이렇게 니은의 형태로 바뀌었다면,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비음화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어디 이건 몇 번 규정에서 20번 규정을 보시면 여기 해당이 되겠네요. 아니, 20번이 아니죠. 19항 규정이 되겠네요. 자, 19항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음화. 자, 그 다음에 14번에 갑니다. 다이어인데요. 자, 다이어라는 게 뭘 다이어라고 그랬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뜻. 자, 다자가 무슨 다자? 마늘 다자. 그래서 여러 개의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로 나누어지면 이걸 우리는 다이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비읍이 보이고요. 자,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연결시켜야 되는데, 자, 가로 2번을 먼저 보고 갑니다. 자, 가다의 의미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의 의미를 갖는 걸 먼저 묻고래요. 자, 여기 장소 서울로 가셨다나, 자, 그 다음에 집을 가보았다 여기 할 때 구체적인 장소가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1번에 해당이 되겠고, 자, 그 다음 말이나 소식 따위가, 자, 알려지거나 전해지다 이때 의미에 해당되는 거. 자, 여기서 너에게 신호가 가다 이 부분, 여기서 어떤 말 또는 신호 이게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비가 오고 간다는 말이 뭐야? 시비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말다툼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오고 가는 거니까 마찬가지네. 자, 문제는 여기 있는 초록색 부분이죠. 자, 성적이 어디 중간은 간다 이것과 무릎쯤 가다인데 어느 정도가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자, 이게 동그라미 가에 이거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바로 1번을 찾으시면 바로 이 동그라미 가에 여기다 이거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지금. 자, 오른쪽에 갑니다. 자, 15번이 됐나요? 네, 15번. 자, 응집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응집성이라는 게 뭐냐?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담화, 그러니까 이야기죠.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내용이 어떤 형식상의 특정한 장치에 의해 연결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럼 이것과 다르게 우리가 뭐 주제에 따라 연결되는 걸 뭐라고 하고요? 예, 이것을 우리는 통일성이라고 하죠. 자, 주제와 연결되는 거. 주제, 다른 말로 내용적인 내용상의 어떤 특성과 연결되면, 자, 이것은 지금 통일성. 자, 그 다음에 문장들이 어떤 형식상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그것을 우리는 응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뭐에 의해서 나타난대요? 자, 이 경우는 자, 여러 가지 어떤 지시적 표현이나 그 다음에 접속 부사, 이 접속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연결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자, 또는 나처럼 직접적 순서나 과정을 나타내는 특수한 어휘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자, 문제는 뭐 가나 두 개가 다 나타난 걸 지금 찾으라고 했으니까 연결어와 특수 어휘를 사용해서 자, 긴밀하게 지금 연결해 놓은 걸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목공 동아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자, 여러 가지 어떤 그 접착제 같은 걸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욕심부리지 마라 이런 내용을 하면서 그 다카건으로 나무 판자를 고정하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자, 4번에 볼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할 때 여기는 자, 이렇게 지시적 표현 사용했죠. 자, 그리고 다음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순서나 과정을 나타내는 어휘로 볼 수 있을 테니까. 자, 답은 4번. 자, 문법 마지막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 자, 목적격 조사가 옳은 거라고 했으니까 자, 중세국어. 자, 먼저 뭘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예, 모음 중에는 자, 15세기니까 중세. 자, 아래아, 아, 오를 우리는 무슨 모음? 양성 모음이라고 하고 우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무슨 모음? 예, 음성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는 중성 깍두기예요. 자, 여기서 얘는 저기보다 당시에는 이 체언과 조사가 결합을 할 때, 자, 우리가 지금 체언, 조사, 또 용언의 어간과 어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 모음조화가 우리가 엄격하게 잘 지켜졌답니다. 자, 그래서 모음조가 뭐냐? 양성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 자, 그렇다면 여기 목적격 조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이는 건 네 가지 있네요. 알, 을, 랄를.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요? 이건데 자, 여기서 당연하게 앞에 체언이 지금 양성인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뭐가 같이 와야 돼? 조사도 양성이 와야 되고요. 반대인 경우 음성일 때 음성이 와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체언이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자, 모음조가 결정이 됩니다. 자, 아래 보시면 사람 일단 뭘 봐야 돼? 여기 아를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양성 모음이네요. 자, 그다음 밑에 뭐가 있어? 미음 받침이 또 있죠? 자, 그럴 때는 뭘 써야 된다고 했어? 자, 이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를 쓰면 되겠죠. 자, 니은에 보면 자, 요번에는 자, 양성입니다. 일단 양성 모음. 자, 근데 밑에 받침이 없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뭘 써야 돼? 랄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디귿 부분에서는 자, 누니까 뭐가 나왔어? 자, 우. 자, 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음성 맞네요. 자, 그다음 받침이 또 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누를. 자, 그다음에 뜻 이건데 자, 음성 모음이네요. 일단 자, 음성이 와야 되고 그다음 받침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때는 이렇게 누를 써주면 되는 거죠. 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